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9월 14일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참고 자료일 뿐 맹신하지는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이날 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우지수가 좀 올랐고요. 나스닥이 내렸고 S&P 500 지수도 소폭 오르는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다른 지수 대비해서 다우지수가 좀 부진했는데요. 이날은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서 회복할 것, 낙관론이 고개를 든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월 말에 비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다음 달 말에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얻었답니다. 결국 코로나19에서 회복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세계가 끝나고 멸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일은 지나가기 마련이고요. 백신 역시 더 정교해지고 더 세지고 더 확실해지겠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오긴 오겠죠. 결국 그런 의미에서 컨택트 관련주들을 현재 저도 담고 있습니다만 진짜 마스크 쓰기가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좀 빨리 종식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꼭지, 항공, 크루즈, 동방강세, 에너지주도 올랐다. 경기재개 수혜주들이 올랐다는데 이날 좀 분위기상 올랐다는 것이지 아직도 한참 사실 멀었습니다.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것들은 전고점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고요. 아직입니다. 제 경우에는 보잉이랑 부킹홀딩스, 비자, 코카콜라, 디즈니, 월마트 같은 종목이 특히나 리오프닝과 밀접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디즈니 같은 경우는 한참을 요즘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세 번째 꼭지, 골드만삭스, 에어비앤비, 트위터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어렵다. 이 기업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좀 안 든다라는 내용으로 리포트를 썼죠. 이날 마켓워치에 따르면 전날 골드만삭스의 에릭 셰리던 애널리스트는 17개 대형 인터넷 종목 중에 에어비앤비와 트위터를 각각 매도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향후 5년 동안 온라인 여행 산업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 주식에서 부정적인 위험 보상 균형을 보고 있다. 좀 위험할 것 같다는 내용을 하는 거죠. 에어비앤비는 더욱 유연한 일과 삶의 조화 속에서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많은 시간을 원하는 곳에서 보낼 수 있다는 뉴 노멀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확신 속에서 그동안 성장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지금에 와서는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좋게 돌려가기 시전했죠. 예.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기관들의 리포트는 확실히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주제로 야 메모리 슈퍼사이클 야, 무슨 소리야 이제 메모리의 그 호황이 끝나가고 있어 이제 가격이 싸질지도 몰라 이런 내용으로 위기야 삼성전자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서 삼성전자 급락의 단초를 제공했죠. 이런 모건 스탠리 리포트만 보더라도 부정적인 리포트가 얼마나 영향이 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많은 경우가 실제 시각보다 좀 더 여러 이해관계 이슈로 인해서 우호적으로 좀 더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매도 리포트는 거의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는 미국의 경우는 심심찮게 깐다는 거죠. 매도 리포트로 이렇게 던지라고 고객한테 혹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한테 던지라는 이야기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3,719만 4,336원이고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1만원, 포드 1만원, AMD 3만원, 스퀘어 0.5만원, 화이자 1.5만원, 비자 3만원 총 10만원 매수했습니다. 4가지 종목을 줄이고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P&G 전량 80만원 가까이 매도 쳤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전량으로 20만원 가까이 매도치고 홈디포와 펠로톤 합쳐서 30만원 좀 넘는 것 전량 매도했습니다. 좀 더 포트폴리오 종목을 지금 종목상으로 보면
27개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덜어내서 한 20개 내지는 22개 정도, 한 20개 가까이 20개 정도로만 유지해서 주식을 모아갈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고 최근에도 많이 늘어났다가 좀 더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20종목 정도는 돼야 그래도 조금 모으는 재미가 살아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효율이 좀 더 나온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G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의 기업이죠. 최고의 배당주 기업인데 계속 모아가야 될 좋은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코카콜라에 좀 더 집중하고자 전량 매도합니다. 뭐 기업 간의 비교만 해보자면 P&G와 코카콜라를 봤을 때 P&G가 좀 더 성과가 주가의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것도 뭐 지표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코카콜라를 더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쪽에 더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공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리포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라는 내용이었죠. 증권사 리포트 검색의 필수품인 한경 컨센서스입니다. 물론 미국 주식 하는 분들한테는 소용없을 수 있겠지만 국내 주식을 위해서는 이 사이트가 정말 중요하죠. 웬만한 리포트나 정보들을 대부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질 높은 보고서지만 투자자가 이를 100% 신뢰해서는 곤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포트에는 실적이나 주가 전망치가 반드시 들어가는데요. 이런 전망치가 정확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의 주가 전망치가 최종적으로 적중이 된 확률은 예상외로 크게 낮아서 고작 30%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뭐 사실 그대로 말 그대로 전망이라기 때문에 맞추기란 쉽지 않은 거죠. 뭐 다 맞추면 뭐 다 부자 됐겠죠. 사실 뭐 이것은 기업의 장래 실적이나 주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예측치를 낮게 잡게 되면 해당 기업의 투자자나 임직원들로부터 시달릴 수도 있고요. 애널리스트가 또 이런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긍정적인 뉘앙스의 리포트를 많이 거론하게 되는 것도 관련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 가운데는 분명히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도 1년에 발표되는 수천 건의 리포트 중에 매도 리포트는 한 두 자릿수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좋게 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거죠. 또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기업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도 증권사 리포트를 100% 신뢰해서는 안 되는 요인이다라고 합니다. 주로 시가총액 상위의 대기업들만 주기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죠. 간헐적으로 리포트에 오르는 이러한 대기업이 아닌 곳들도 그 기업들만 또 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내 수준에서 참고만 할 뿐이지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같은 주린이한테 증권사의 리포트만한 좋은 교보제가 사실 없죠. 각 애널리스트들의 논리와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 산업의 이 기업의 전방 산업에 대한 그런 탑다운 방식의 구조화나 종목을 바라보는 뷰를 키울 수가 있다는 점은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간 뭐 역시나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든 투자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